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량이 덜 거쳤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 이자로만 1,500억 원이 나갔습니다. 세수가 줄었어요. 아무튼 세수가 줄면 지출고 조정을 하든가, 근데 지출고 조정도 잘 안 됐어요.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 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7월 달에 7월 30일까지 엄청 쓰다가 31일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잔고가 실질적으로 0이고. 문제는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것, 세수 부족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부족한 세수 59조 1천억 원 중 60%,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웁니다. 우선 12조 원은 올해 지출을 줄이고 작년에 쓰고 남은 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분량도 고려하여 나머지는 이른바 영끌, 각종 기금에서 끌어오는데 외국 환평형 기금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린 돈 중 20조 원을 우선 갚으면 이 돈을 다시 정부가 빌려 쓰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칫 환율 방어용 비상금, 이른바 외환 방파제를 허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달러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달러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둬야 하고요. 기금을 쓰는 것들은 뭐 안 좋은 전례를 남길 수가 있어서. 또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하반기 경기는 정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 중인데 내년 법인세는 더 줄어들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율을 1%포인트 내린 법인세 감세 조치도 내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일단 내년도 법인 세수는 금년보다 더 줄어들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경기적인 판단 또 기업의 실적의 판단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수 결손의 40%,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정부가 메꿔야 하는데 당장 지자체와 일선교육청의 재정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미리 쌓아둔 기금이 있고 통상적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 5천억 원 거칠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놓은 전망은 341조 4천억 원으로 기존 계산보다 59조 1천억 원, 약 14.8%나 적습니다. 세수 결손 폭으론 IMF 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작년 4,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에 소득세도 17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나라 살림 적자가 2.6%로 현 정부가 강조한 재정 준칙 기준인 3%를 지킬 거라고 봤지만 지출보다 세입이 크게 줄면서 3%를 훌쩍 넘길 게 확실시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건전재정이었는데 실제로는 3.8%, 9% 나올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 셈인데 대규모 세수 예측 실패는 올해로 벌써 3년째입니다. 2021년과 22년엔 각각 21.7%, 15.3%씩 더 거쳤고 올해는 반대로 14.8% 덜 거쳐 3년 평균 17.2%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실제 국가의 살림은 별도로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가 되는 거죠. 국회 예산은 12월 2일 날 확정되는데 전에 세수를 재추계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출 의사는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